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까 취득세 특징 이런 것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취득의 개념과 유형인데요. 여러분 443페이지 취득의 구분 여기를 펴놓고 또 설명을 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다 보겠습니다. 취득의 개념과 유형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럼 취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세 취득이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등록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면 틀려요.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때 과세가 되고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입니다. 제가 왜 신탁법에 의한 이러면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재산을요,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이전을 보세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신탁은 다 위탁자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위탁자 건데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을 보면요,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대외적으로만 갔던 거지 다시 이렇게 대내적으로 여전히 위탁자였잖아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위탁자의 취득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도 있죠. 이것도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역시 얘도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고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것들이냐? 소유권 이외 권리? 소유권이 뭐냐? 그러면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고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인데요. 취득세는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차권이요. 우리가 상가 임차에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집 전세 얻었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전세권, 지상권, 뭐 지역권, 저당권 등등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팔았을 때, 양도할 때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취득세는 안 냅니다. 여러분들 분양권 취득할 때. 또 당첨권 이런 것들, 아파트 당첨권,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조합원, 승계 조합원인데요, 제가 승계 조합원인데 제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취득세 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면 그 승계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게 아니라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됐던 거지, 조합원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시험에서는 슬쩍 집어넣고요, 이런 거 취득할 때 과세된다고 속여요. 하여튼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할 때, 그럴 때 이제 주택 수 계산할 때 이 1세대가 몇 주택을 갖고 있느냐, 그 주택 수 계산할 때는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거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여러분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 유형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 유형을 소개할 건데요, 잘 한번 보세요.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 유형은 이따가 PPT로도 볼 거지만 제가 먼저 보기 좋게 일단 한 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 유형을 보면 취득세 취득 유형은 이렇게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 유형이라는 것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보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여러분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의제 취득 또는 간주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유형은요,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원시 취득, 또 그리고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는요, 건축 중에서 신축과 재축이요. 자, 맨 땅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전소유자 없죠? 취득세 부과됩니다, 건물 신축했을 때. 또 매립 간척으로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역시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등등, 하여튼 원시 취득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이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무상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상속,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 기부 등을 통한 취득의 경우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요, 상속 증여 받았을 때 우리 상속세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취득세를 또 내나요? 그런데 세금을 이중으로 이렇게 과세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별개예요.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속 이거 설명했는데도 별개고, 그래서 상속 증여받았을 때 냈든 안 냈든 상속세나 증여세를 취득세가 과세 대상을 취득하면,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뭔가 자기 본인이 어떤 그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데, 지금 선입견이. 버리세요, 여러분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유상생계 취득이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일단 유상생계 취득,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건데, 매매요.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생계 취득이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교환이요. 교환도 유상생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 교환은 이런 거예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갑소유의 A 건물, 갑소유 A 건물, 그 다음에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꾼다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죠. 대가를 주고 취득했잖아요. 자, B 토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취득세 취득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취득세는 이렇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근데 다만요,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는 선박을 주문받아 건조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뭐 대우해양조선에서, 선박회사에서요, 그런 데서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에서 외국 선주로부터, 뭐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다 같이 여러분, 에브리바디 다 같이 어떻게 기억한다? 차, 기, 항, 선. 안 따라하는 애는 목소리 안 나오네. 다 같이 목소리가 크게 나올 때까지 다시. 자, 네 가지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거?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돼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면 그 완성된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소유자 없죠? 원시 취득했습니다. 완성차 딱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바로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자동차 가격에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차기항선.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목 변경했어요, 대로. 자,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목 변경 전에 이 토지 소유자, 밭의 소유자 누구예요? 갑. 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이 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도 해당한대요. 근데 다만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어요. 토지 가격이. 대로 지목 변경되는데 5억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이 사례 같으면 4억 원만큼 토지 가치가 증가했죠?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네가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 4억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 4억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을 써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또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긴 항공기 없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법령에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살짝 용어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종류 변경으로 하여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가 간주한다는 건데, 자동차 있잖아요.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뭐예요? 엔진이지, 엔진.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바퀴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바퀴는 생명이 중요하죠. 바퀴는 생명이 중요한 거고 자동차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엔진이 핵심이죠. 엔진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자동차에서.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제 자동차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면서 뭐 내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 아침 저녁으로 밤낮 그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다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이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엔진을 교체했습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엔진 교체돼도. 근데 다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그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뭐 자동차 같으면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뭐 적재정량,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거나 뭐 튜닝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요즘 그 뭐 1.5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요새. 1.5톤 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더군 요즘은 그 1.5톤 그 트럭 같은 거를 개조해 가지고 뭐죠? 캠핑카로 개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 변경을 어떤 일 있을 때? 가액의 증가했을 때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개수는 고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그럼 개수 전과 후에 공법에서의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 공법에서 대수선이 뭔지 배워요. 자, 건축물 개수하면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개수함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역시 취득세부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간주 취득은 전부 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취득세부가 되고요. 또 어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술한 자가 있습니다. 그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예를 들어서 60%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원시, 승계, 유상무상,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60%만큼을 예를 들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런 거 왜 과세하냐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요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임의처분권, 관리지배력이 있다고 봐서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여러분
취득세 안 됩니다. 근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과점주주 그러면 어떤 자냐? 그러면 과점주란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과점주주는 전체 이 법인의 주식 총수 중에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 아니에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자, 이따가 또 의의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4가지 일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또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취득의 구분에서 양가로 1번 취득의 의,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밑줄. 자, 그리고 일단 멈추세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축 등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또 여기부터 밑줄이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자, 그랬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취득세에서 취득은 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당해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또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밑줄.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양가로 2번 취득의 유형을 보니까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시 취득 봅니다. 그 원시 취득 그 보조단 2번을 보니까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고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해 취득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원시 취득 의의를 봅니다.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부터요. 동그라미요. 차, 기, 항, 산 동그라미. 밑줄이요.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그랬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다 같이요. 차, 기, 항, 선은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헷갈리면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유형을 나오는데 유형을 외우는 줄긋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공유수면 매립간척이나 신축, 재축 등 읽어보는 거고. 승계 취득법입니다. 의의요.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 의의.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여기 비추입니다. 유상, 무상의 취득을 불문하고 과세하는 조세라는 거 밑줄. 무상 취득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444페이지 유형이요. 유상 승계 취득의 유형. 매매, 교환. 교환은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교환의 특징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속, 증여 등 봅니다. 자, 밑줄이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 이게 양도소득세와 헷갈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주 취득입니다. 의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요.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밑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볼게요. 제가 줄 긋지 마시고.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차량 등 종류 변경이요. 종류 변경이 뭔지는 그 보조단에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왼쪽 사이드 보조단 1번이요. 차량과 기장비에 있어서는 엔진 교체, 적재력량, 승선 인원 또는 자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하며 선박의 경우는 기관이나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종류 변경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차량 중 종류 변경 본문 밑줄입니다.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한다. 밑줄이에요. 개수를 보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선과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에 배워요.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순환한 것을 말한다. 여기 비추려 세 번째 줄 중간에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밑줄이요.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과점주란 어떤 자냐? 보조단 2번을 봅니다. 보조단 왼쪽 사이드 과점주주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인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여기 밑줄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밑줄짝이야. 그래서 과점주주는 딱 100분의 50 아니에요. 50%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보다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다시 오셔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법입니다. 본문 보니까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합니다. 다만 여기 비추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까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고개를 드시고. 제가요, 다음 주에 교육 관련한 사업을 하는 비상장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교육 관련한 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립한다 그러면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서 사야 되는데 안 사요, 여러분들? 아, 한 분도 없네. 자, 여러분 보세요. 비상장법인 설립할 때 다른 사람이 주식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을 억제하면 법인 설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니까요. 문제 다 먼저 풀고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32회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32회 기출지문입니다. OX요. 왜 목소리가 32회 기출문제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기출됐던 건가요?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OX요. 네, 맞습니다. 자,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하지 아니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전에 기출됐던 것은 자,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 이렇게 나왔었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또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O, X요. 자, X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자, 그 다음에 취득의 우리 유형을 한번 보면 취득세 취득용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질 때 사실상 취득은 또 원시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잖아요. 원시 취득이요,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말하는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원시 취득은 새로이 처음으로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 되는데, 자,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민법상 시효 취득하거나 매립간 측에 한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이 뭔지는 민법에 나중에 배우시고요.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 안 해요? 안 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실상 취득용에는 승계 취득용이 있는데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죠.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틀려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부과되는 간주 취득용이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은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량, 이건 차량선 아니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자동차 엔진 교체 전거 후에 소유자 변동 없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과점주전한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봅니다. 자, 근데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 납세무 없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왜?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 세분산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사람은 그래도 아까 제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다음 주에 설립할 건데요,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 분 이랬을 때 그래도 한 분은 적어도 딱 손 들을 줄 알았더니 한 분도 없네요. 아유,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에 대한 믿음으로 무조건 손 드는 건 좋은데 실제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묻지마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여튼 법인 설립 시 납세무 없습니다. 자,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과점주란 자는 전체에서 주식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 거지. 이상 아니에요.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초과 보유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또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주주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식은 전부 다 합쳐서 판단해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이제 기본서 가면 문제 한번 봅니다.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요. O, X. X입니다. 자,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됩니다. 자, 또 문제 있네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2회 이번에 기출지문입니다. O, X요. 자, 그렇습니다. X입니다. 자,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는 거죠? 간주 취득용이잖아요.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지. 간주 취득용입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래서 틀렸고요. 간주 취득입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재 445페이지인데 취득세 대상, 자, 펴놓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또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그런 건데요.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순환에 들어가면 기본서 할 때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 열거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번 순환에서는 기초면 과정에서는 나는 자동차하고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한번 취득세 대상 볼까요?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토지요, 건축물이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대상입니다. 또 항공기, 그 다음에 차량, 선박, 어업권, 양식업권,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 권리 중에서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이런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구나. 광업권, 권리 중에서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임목, 민법에서 배우는데 임목법에 의한 임목입니다. 수목의 집단이요, 대상이 되고, 기계장비, 기계장치 아니고 기계장비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나는 그냥 부동산만 대상인 줄 하고 자동차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얘네들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부동산 당연히 취득세 대상이죠. 토지 건축물 부동산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건축물의 범위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겠지만 이제 공법에서도 배우고 뭐 등등 다른 과목들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가 잘 될 건데,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요, 대상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어떤 거냐면 건물이요, 그러니까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을 말합니다. 당연히 대상입니다, 취득세. 근데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그래서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레저 시설 중에서요, 골프 연습장이요, 골프 연습장,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봐놓으세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 자료에는 요 내용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그냥 한번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오늘 한번 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무조건 건물 이것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토지 건물만 대상인 줄 알았더니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이나 이런 건축물에 딸린 이런 시설물들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오늘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다 이렇게 그림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가지고요, 아까 차량, 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이런 부동산에 준하는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고요. 또 아까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같은 회원권 같은 이런 권리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오기를,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이런 질문도 나올 건데, 취득세 대상은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권리를 제외한 뭐 권리를 광업권 같은 권리를 제외한 뭐 대상을 취득할 때 부과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 다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다. 갑자기 시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시는 읽고 가야죠. 자, 멀리서 빈다, 나태주 시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겨울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들 올겨울 아프지 말고 잘 또 지나가셔야 되겠죠.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보면 수강하시고 계세요. 해외 동포,
해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해외에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분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셨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시험 보고 갔다가 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현업에 지금 직접 저 얼굴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정읍 쪽에 사고 계신 분인데, 제가 군산 쪽에 지난 여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변산반도 제가 가족들하고 가면서 그쪽에 지나가는데 개업하고 있는 우리 제 수강생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분한테 전화했더니 정읍에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쫙 분들이 모여가지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잠깐 봤더니 뭐 갓김치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별거 다 주고 꿀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제가 뭐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순간에 수강생도 뵙고 그랬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또 수강하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아요. 몸이 아프신데 심지어는 암 투병 중이신데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인데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몇 년 전에는 요양병원 같은 데 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간호하면서 옆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아셨죠 여러분들? 올겨울 아프지 말고 잘 지나가고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받고 이번에는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03번 테마죠. 납세무자 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요 얘기인데, 그 전에 교재 445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세 과세상여. 양가로 1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 열거주의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아까 봤죠 여러분들? 즉 취득세는 열거된 것들 쭉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요. 양가로 3번 봅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 딱 보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상.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한 때 부과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줄은 안 걷는데 왜 안 걷냐, 안 중요해서 줄을 안 긋은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헷갈리지 않잖아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만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에 켜두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03번 테마 취득세 납세문자입니다. 일단 별표시를 잠깐만요. 아까 앞으로 한 장 가서 443페이지 이 취득의 구분 별표시 하나고, 취득의 구분 제목에다 별표시 하나고, 445페이지 03번 테마 취득세 납세무자에 별표시를 3개 합니다. 왜 3개? 2개 합니다.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하시고,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될 것인지 볼 건데요. 거기 본문 한번 보세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는요, 부동산 등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거기 이제 박스 안의 내용부터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죠. 자,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요, 취득세 납세의무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